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플랏 이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약간 좀 반등이 나오면서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5일 기준으로 거의 비트코인이 6,000달러를 하회하기도 네. 했었는데 또 주말에 9,000달러까지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폭락이라든지 이런 투매 현상은 좀 진정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주요 암호화폐들 시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0.74%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원화 기준으로 900만 원, 800만 원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1% 강세 보였고요. 리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5%의 급등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라이트코인과 스텔라, 네오, 이오스까지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폐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지난 주말 3일이 껴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아마 한 비트코인이 한 7,000달러 정도 네. 좀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000달러까지 이제 찍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차트를 네, 보면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열까요? 보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저점은 올려가고 고점은 전반적으로 높여가면서 거의 이제 한 9,000달러에서 8,500달러 쪽으로 수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방향성을 나타낼 것처럼 보였으나, 네. 자, 근데 이제 일요일에 오면서 약간 이 추세가 약간 좀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뻔했는데 일요일에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8,000달러에서 8,500달러 그 사이에서 계속 지금 거래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도 상당히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보면서 좀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뭔가 다음에 나올 이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군요. 해석을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얘기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긍정적인 이슈. 네. 그것만 제가 따로 고른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중요한 이슈 중에 긍정적인 이슈가 많아서 제가 이게 또 시장의 분위기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슈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윙클보스 형제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몇 번 다뤘던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되게 옛날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한 1,100만 달러 정도 보유를 한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2013년에 그 정도 보유를 했으니까 지금쯤은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이제 2013년 어느 시점에 이제 그게 1,100만 달러인지가 중요하긴 한데,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그때보다는 재산 가치가 10배 정도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 지금 기사 타이틀을 보면은 워렌 버핏을 딱 꼬집어서 나오고 있는데,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런 전통 월가의 그런 투자자들 네.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품이다, 종말은 나쁠 것이다,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딱 꼬집어서 너무 늙었다, 너무 늙어서 이 암호화폐 가치라든지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윙클보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100% 믿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를 완전히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윙클보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ETF 상품을 만들라고 그 증권위원회 계속해서 지금 탄원서를 놓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반려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지난번에 청문회 당시에 증권위원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투자자 보호라든지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ETF도 못 만들 건 없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은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윙클보스 형제들의 노력이 맞물려서 네. 과연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 내지는 일반 투자자들도 이렇게 비트코인 ETF 투자할 수 있는 날이 올런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비트코인의 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도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것도 이제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랬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수원 지방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어떤 30대 남성이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서비스 이용료를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받았군요. 받았어요.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총 받은 비트코인 양이 191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 한 1,000만 원 가치로 1비트코인당 네. 1,000만 원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뭐 한 2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을 벌어들인 거죠. 자, 근데 법원이 판단하기를, 자,
이걸 이제 재산적 가치로 인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몰수를 했습니다. 네.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몰수를 한 거죠. 아마 예전에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그냥 전자 디지털 데이터다라고 해서 몰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몰수를 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언론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거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도 아니다. 그냥 가상징표다라고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법무부의 발언을 완전 뒤집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이니까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JP 모건 저희가 이제 JP 모건 사례를 몇 번 다뤘었는데 JP 모건의 CEO도 한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완전 사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내가 사기라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후회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 긍정적이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JP 모건이 비트코인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아버렸습니다. 아무튼간에. 근데 그 JP 모건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게 또 어떻게 입수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사라지기 힘들 것 같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내부 보고서에는 그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뭐 다뤘던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렇게 송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로 송금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거의 한 30%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송금 수수료가 많이 드는 내지는 딜레이가 많이 걸리는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호화폐가 거기를 자리한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효율성이 반영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아나운서한테 얼마, 앵커님한테 얼마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지갑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지갑 주소로만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근데 제가 지갑 주소를 무한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약간 좀 자금 세탁이라든지 뭔가 검은 돈에 쓰일 요지가 상당하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검은 돈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물 경제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 빨리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네. 시켜야 됩니다. 뭐 검은 돈 뭐 활성화되라고 비트코인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거래소 실명제 유지하고 잘 들여다 본다면은 이게 추적이 가능해요. 비트코인은 누구나 다 사이트에 가면 추적이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현금화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제도화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자, 미국의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실질적으로 합니다. 인정했네요, 이제 화폐로.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인정한 거니까요. 그렇죠. 애리조나 주가 이제 그걸 네.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 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석학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뭐 화폐로서의 가장 그 최고의 수준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를 세금 낼 수 있냐 없느냐. 세금. 그렇죠. 네. 근데 이건데 애리조나 주에서는 이걸 통과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뭐예요? 네, 정부나 그런 뭐 지방 관리 기관 같은 경우에 이거를 돈으로 인정한다. 즉 뭔가 가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인정한다. 바로 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나요? 네,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 이건 약간 좀 재밌는 이슈입니다.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핵 발전소가 있습니다. 핵 발전소에서 그 핵 엔지니어가 러시아 아무래도 핵 발전소다 보니까 거기에 성능 좋은 그런 컴퓨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 컴퓨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 하다가 적발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그런 외신들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합법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거래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중지를 시켜놨어요. 뭐 중국처럼 뭐 P2P 거래하든지 아니면 채굴까지 금지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에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채굴을 한 그런 몰래 채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인기라든지 그런 관심을 반영하는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이래학 대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